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차 시 충격량 과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EBS 36쪽의 1번입니다. 그림은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야구공을 장갑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봅시다. 공이 장갑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장갑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여러분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죠. 힘을 주는 주인, 힘을 받는 객체,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도 같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항상 법칙으로. 니은 공이 장갑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장갑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자, 봅시다. 공이 장갑, 그 다음에 장갑이 공. 자, 그러면 니은도 마찬가지죠. 우리 충격량의 정의가 힘 곱하기 힘을 주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시간도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습니다. 니은은 틀렸죠. 디귿입니다. 공이 장갑에 닿는 순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 자,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나요? 예, 여러분들 일단 언뜻 생각하면 맞죠? 일단 정답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생각을 아주 연역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탁 받을 때, 뒤로 빼면서 받지 않고 탁 받을 때니까 델타 t가 작을 때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빼면서 받을 때의 델타 t가 큰 상황을, 이 두 개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됐습니까? 자,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충격량의 크기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돼요. 1번 경우와 2번 경우에 대해서 충격량의 크기가 같을 것이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공이 날아오는데 동안에, 자, 나중 운동량이니까 정지한 건 똑같죠. 둘 다 정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이 글러브에 닿는 순간에 운동량도 같아요. 그죠? 자, 빼면서 받든 탁 받든지 간에 변화된 운동량의 크기가 같죠? 자, 얘네들 둘이가 같은 거예요. 1번이 같고 2번이 같아요. 따라서 충격량도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충격량의 정의로부터 충격량의 정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델타 t가 작다는 것은 1번의 평균 힘의 크기가 더 커야 되겠고 2번의 평균 힘의 크기가 더 작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그죠? A는 B다. B는 C다. C는 D와 이런 관계가 있다. 따라서 D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연역적으로 차근차근 사고를 하고 이것을 글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37쪽에 6번이죠. 자,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자, 여러분들 처음 나왔어요.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즉, 이 그래프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울기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서 기울기,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차 함수에서 기울기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운동량이에요. 맞습니까? 자, A는 B다. B는 C다. 됐죠? 자, 그런데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 힘 곱하기 시간, 요거 그죠? 힘 곱하기 시간을 했는 것이 운동량이 변화한 것 같잖아요. 따라서 D, 기울기의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부터 기울기가 힘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따라서 A는 D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1번 1초일 때 물체의 속력.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운동량이 6이잖아요. 질량이 2니까 2 곱하기 속력을 했을 때 6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3이니까 3m/s 틀렸죠.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부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힘으로부터도 알 수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방법, 힘으로부터 풀어볼게요. 자, 니은의 첫 번째 풀입니다. 힘이 얼마냐 하면은 기울기가 힘이니까 기울기가 지금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입니다. 우리는 지금 크기만을 고려할 거니까 절대값을 치겠어요. 그러면 얘가 6이죠. F는 ma, 가속도 법칙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속도 법칙을 이용했죠.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 나옵니까? 얘가 2kg이니까 가속도는 3. 니은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의 속도를 다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속도는 질량이 2니까 6이죠. 여기서의 속도는 0입니다. 2초 동안에 6 감소했죠. 따라서 3.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0에서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전화가 옵니다. 잠시만요. 자, 디귿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되고 있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0에서부터 3초까지 12에서 마이너스 6까지 변했으니까 18만큼 변했어요. 따라서 18. 그죠? 디귿은 맞습니다.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됐습니까? 이런 영역사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9쪽에 2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벽 앞에 정지해 있습니다. 해 있는 B, 그러니까 B가 정지해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A가 B가 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플러스 방향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의 질량은 small m입니다. 자, 풀어봅시다.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요거를 그대로 적으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잖아요. 그죠? 얘를 알기 위해서는 충돌 후의 A의 운동량과 충돌하기 전의 A의 운동량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질량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충돌한 후의 A의 속도와 충돌하기 전의 A의 속도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크기이니까 절대값을 다 해주면 되겠죠. 풀어볼까요? 자,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A는 충돌하기 전에 t0 동안에 d만큼 감소했죠. 따라서 얘는 t0 동안에 d만큼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감소를 의미하죠.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오고요. VA 충돌 후의 속도는 3t0 동안, 자 여기가 점입니다. 그죠? 3t0 동안에 d만큼 증가했어요. 따라서 3t0 동안에 d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요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절대값을 해서. 그죠?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니까 1 더하기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4입니다. 그죠? 3분의 4 t0분의 m d이니까 d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B의 질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러분? B의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까? 예, 바로 운동량 보호전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호전 법칙에 따르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뭐가 같아요? 예, 바로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 되죠. 운동량 보호전 법칙을 써보면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크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크기를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의 운동량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B의 질량에다가 충돌하고 난 뒤의 B의 속도 빼기 충돌하기 전의 속도는 0이죠. 그래서 충돌하고 난 뒤의 속도만을 우리가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3t0 동안에 d만큼 감소했죠. 따라서 얘는 3t0 동안에 d만큼 감소했어요. 그리고 앞에 질량 m을 곱하고 mb죠. 그죠? b의 질량 곱하고 절대값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얘하고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모는 3으로 같은데 분자가 4잖아요. 따라서 mb는 4m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을 풀 때는 우리가 운동량 보호전 법칙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두 개의 크기를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와 같아요?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죠? 왜요? 예, 바로 왜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법칙으로 답해야 되죠.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얘가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하고 같냐면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충돌을 2번 하죠. A하고 충돌 1번 하고요. 벽이랑 충돌을 1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돌이니까 여기에 1 표시를 하겠습니다. 처음 충돌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와 같아요? 바로 B의 두 번째 충돌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자, 여러분. 이 단계와 이 단계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법칙이라기보다는 관계죠. 바로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묻는 거냐 하면은 얘와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얘를 보면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에 어떤 속도가 어떤 운동량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P'이라 하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보면은 나중에 벽이랑 부딪혀서 정지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정지를 하는데 어떤 운동량으로 오냐 하면 P'이라는 운동량으로 벽이랑 충돌하잖아요. 따라서 이 둘의 크기는 같습니다. 정답은 니은은 맞다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디귿 같은 문제가 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러한 법칙과 관계로부터 단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법칙을 썼는지, 어떠한 관계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서술하고 글로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꼭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알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디귿번 풀이에 대해서 우리 답안지 풀이를 보면은 각각의 변화량 크기를 다 구하면서 지금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이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푼 것처럼 각각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풀지 않고도,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1쪽에 5번입니다.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3V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C는 정지. A와 B의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기울기가 물체가 받은 R자 힘이다라는 걸 떠올려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1차 함수로 주어진 게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묻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A와 B가 충돌 시간은 B와 C 충돌 시간은 충돌 시간을 다른 걸로 봐서는 평균 힘을 묻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되겠습니다. B와 C의 질량은 서로 같습니다. M, M입니다. 자, 그럼 풀어봅시다. 기억입니다. A와 B 둘 다 처음 운동량은 P0예요. 따라서 MV도 P0는 B의 운동량 MV죠. 그러면 A의 운동량도 P0일 테니까 A의 운동량, A의 질량 곱하기 3V 했는 게 같아였단 말입니다. 같으려면 M가 얼마야 되겠습니까? 바로 3분의 1M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는 A의 3배 맞습니다. 니은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인데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합니다. 자, C의 속력을 물었잖아요. 그 말은 C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C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무엇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같습니까? 예, 바로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 되죠. 왜요? 예,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지금 봅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A와 B의 충돌한 것도 알아야 돼요. A가 P0만큼 감소했으니까 첫 번째 충돌에서 B도 P0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2P0인 거예요. 그러면 B와 C가 충돌할 때는 2에서 0.5까지 떨어졌으니까 델타 P가 1.5P0라는 겁니다. 델타니까 크기를 따지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C도 1.5P0를 얻어야 돼요. 1.5P0를 얻었으니 질량은 M이잖아요. 따라면 그러면 속도는 얼마야 되겠습니까? 바로 1.5V가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었죠.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받은 거니까 A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 A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P0죠. P0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C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C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1.5P0를 걸린 시간 1.5 델타 T0로 나눈 거죠. 그죠? 따라서 1.5, 1.5 약분하고 나면은 두 개가 같네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같다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42쪽의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42쪽의 8번 문제는 매우 좋은 문제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가는 A가 V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B는 정지해 있죠. 나는 A와 B가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했다라고 알 수 있겠죠. 복수 한번 해봅시다.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반발 계수는 얼마입니까? 충돌 계수. 반발 계수는 바로 0이죠. 그죠?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고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었어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는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B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바로 충격량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충격량은 A가 B에 작용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와도 같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면적은 5분의 3mv입니다. A, B의 질량은 각각 M, 3m이고요. P와 Q 사이 거리는 L인데 P와 Q 사이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 F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P에서 Q 구간 사이에 일정한 힘 F를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줄어들었는 속도가 있을 텐데 우리는 줄어든 속도 A의 속도를 V'이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V'이 아니라 VA라고 합시다. 됐죠? 그 다음 충돌한 다음의 속도를 우리가 V'이라고 합시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속도 법칙과 자, 적어봐요. 가속도 법칙과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면 VA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VA로부터 V'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VA와 V'의 관계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V'을 구하는 것은 B의 속도가 V'이잖아요. 그런데 B의 속도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 V'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로부터 결정을 하는데 얘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관계를 알아야지, 관계와 법칙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우선 가속도 법칙으로부터 가속도는 얼마냐면 이렇게 되죠. 그죠? 받은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으로부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L, 거리를 줬고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까요? 이 가속도가 m분의 f, 그 다음 나중 속도를 우리가 VA라고 하기로 했죠? VA의 제곱, 여기 지금 S 빼먹었네요. L, 그죠? 거리 L입니다. 빼기 처음 속도는 V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 A의 운동량은 충돌 후의 AB의 운동량과 같아야 되죠. A와 B의 질량이 4m이고 속도는 한 덩어리니까 V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식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VA를 결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V 프라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V 프라임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V 프라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을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B의 운동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그죠?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그 다음,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 하면은 질량이 3m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V'이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같아야 되냐 하면은 충격량과 같아야 되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 붙어요. 얼마냐면 5분의 3mv예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V'이 얼마죠? 여기서부터 V'은 3m을 약분하고 나면 5분의 1v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에서 나온 V'을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VA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해볼까요? M 약분하고 나면은 5분의 4 V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VA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F를 결정할 수 있겠죠. 해볼까요? 자, F는 2L이 분자에 있고 M이 분모에 있으니까 M 그 다음에 2L 그 다음에 VA가 5분의 4죠. 그죠? 그래서 25분의 16 제곱이니까 빼기 1 전체의 전체에다가 V 제곱이 될 텐데 지금 F의 크기를 따지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25분의 9인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50분의 9 그 다음에 어떤 문자들이 나오겠죠. 문자는 다 동일하니까 50분의 9를 찾으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풀이가 좀 어색할 때는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상이 일어난 것의 거꾸로를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처음 현상이 F로 인한 감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현상, 제일 마지막 현상, 그 다음 중간 현상, 그 다음 처음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각각의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첫 번째 시간 강의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